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는데 네. 그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좀 울림을 주기도 했는데 그 재판이 지난달에 열렸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급발진의 전형적인 요소들 저희가 화면 준비했거든요. 네. 그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줍니다. 이게 분석을 이제 수백 건 이상을 하고 네.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급발진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급가속이 될 때 굉음이 생겨요. 엔진 쪽에 굉음이 생기고 또 머플러 쪽을 보면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하얀 연소가스가 나오고 또 브레이크는 딱딱해지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일반적인 급발진 특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요소가 강릉 사건에서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2, 3초 만에 끝나는 경우는 급발진을 의심을 하기 위해서 찾는 정보가 굉장히 약한데 강릉 사건 보셨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목소리 녹음까지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급발진의 가능성이 어떤 사건보다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음성을 낮췄습니다만 그 할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차가 맞습니다. 왜 이래 이런 소리도 있고 다른 사고에서도 그렇고요. 네. 왜 이래 이런 음성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블랙박스는 간접 증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영상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 이렇게 네.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대한민국의 영상 블랙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것이 네. 이 영상 중에서 카메라 하나를 페달 쪽을 비추면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목격자가 지나가면서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 아니면은 덜 밟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 저 EDR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EDR 네. 통해서도 나오는데 문제는 EDR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에어백에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가 넣은 소프트웨어인데 네. 어느 순간인가 사고 기록 장치로 둔갑을 했어요. 근데 이 사고 기록 장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차가 이상을 생겨서 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이슈, 우리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역시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EDR에 기록되는 것 자체도 이슈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슈 자체가 오동작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EDR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 199%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의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똑같이 실험해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차가 이상이 동작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또 이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점은 두 가지거든요. 네.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추가 네. 장치를 달거나 또 한 가지는 법을 바꾸거나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질문이 두 개 남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ECU와 EDR 설명하셨는데 네. 일부에서는 브레이크에 아예 거기다 블랙박스 같은 걸 달자, 네. 별명이 발렉박스 이런 게 있던데요. 네네. 그런 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대한 부분도 직접 찍고 시간하고 이게 모두 나오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미국과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일부 제작사에서 탑재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고 이후에 조치 법적인 거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차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모든 장치, 모든 기능을 셧다운 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차가 급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는다면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거나 혹은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국산차가? 역시 이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회라든지 법에 대한 것들도 입법에 대한 기능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유무를 결함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 PL법에 관련돼서도 일부 제조사가 이 원인을 직접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정부의 의지
또 아까 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제조사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일보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